본투표 기간 안에 사전투표일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 표심의 왜곡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표율을 무작정 높이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런 사전투표 날을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본투표를 3일을 하되 그럼 사전투표같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신분증만 진위 여부만 확인해가지고 어디서든 투표를 하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도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저는 표심을 100% 반영한다라고 솔직히 저도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전투표제가 선거 기간 자체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 자체를 줄여버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기간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표 선거구에서 직접 자기가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연장선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을 앞당겨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죠. 윤한길 강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얼마 전에 선관위 앞에서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해달라라고 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안까지 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24시간 CCTV 설치하자, 수개표 하자라는 등의 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다는 요구가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알겠어요. 선거의 공정, 그 다음에 뭐 중립성, 투명성을 위한 제고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가장 뭐 최근에 보니까 이영돈 PD 과거에 그분하고 지금 같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더니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에 그 개인 도장 날인을 해달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떤 투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지키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라는 취지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거의 취지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근데 이게 자칫하면 소위 우리가 보수 진영에 있는 부정선거를 믿으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뭔가 계속 기름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런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걸 공개를 하고 이걸 다시 시연을 해줬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거기서도 못 믿으시긴 하더라고요. 이거에 무슨 뭐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근데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듯이 해킹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해킹을 하려면 최소한 인터넷에서는 이게 물려 있어야 되는,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링카드 자체가 없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정선거 오히려 투개표를 철저하게 하자.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재검표를 했는데 약간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철저하게 하자라는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진영에 좋을까? 그게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보수 지지자분들은 그래서 6월 3일에 이제 선거가 있을 줄 몰랐으니까 6월 3일에 해외여행 일정을 잡으셨던 분들도 부랴부랴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사전투표를 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 약간 거부 운동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그거와 별개로 법조인으로서의 해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제도 자체가. 공감하는 부분이, 사전투표는 본투표 기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본투표 그 사이에 발생할 변수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민심의 왜곡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투표 일수를 늘리면 돼요. 그렇죠. 본투표의 일수를 선거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본투표를 3일 하면 되죠. 지금 사전투표를 이틀간 하고 본투표를 하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투표를 3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저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취지 자체가, 제도 자체가 좋은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
바로 단일화를 단일화를 했거든요. 했어. 근데 이게 민심에 반영이 안 됐어요. 거의 표심에는 저는 반영이 사전투표에는 거의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너무 제일 중요한 맞아요. 예를 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 생각하고 동일한 게 이 본투표 기간 안에 사전투표일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 표심의 왜곡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표율을 무작정 높이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런 사전투표 날을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본투표를 3일을 하되 그럼 사전투표 같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신분증만 이거 확인해 진위 여부만 확인해가지고 어디서든 투표를 하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도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저는 표심을 100% 반영한다라고 솔직히 저도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외는 원칙을 앞설 수 없잖아요. 네네. 원래 원칙은 본투표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전투표일이 본투표일보다 일수도 하루나 더 많고 네. 게다가 관할도 뭐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고 훨씬 더 너그러운 조건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는지 일단은 그렇죠. 그 법원 측에서 위반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뭐 민심의 왜곡과도 연결되는데 피선거권자 입장으로서 어쨌든 열흘 대통령은 20일이죠. 투표 기간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 기간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다음에 네. 표심이 그럼요. 정확하게 정확되는 네, 건데 사실상 반떡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운동 네, 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한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 등이 이게 약간 사전투표에서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는 피선거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20일간 충분히 검증받아야죠. 네, 저는 그런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차라리 해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늘리면 된다.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제 그러면 불필요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오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사전투표자 폐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계속 불러일으키려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없애면 된다.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좀 득표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아. 사전투표에서 조금 더 높게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민주당 쪽이고 국민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으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젊은층은 공휴일이 소중해. 공휴일에 놀러 가요. 아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원택은 공휴일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정말 투표일을 3일로 늘려서 하루는 공식 우리가 임시 공휴일로 하더라도 이틀은 우리가 아침 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로 하면 돼요. 보궐선거 똑같이 준해가지고 그냥 평일 뭐 근무 다 하고 아니면 9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제를 해서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저번 대선에 드러났다시피 이거 보관의 문제 여기 상당히 뭐 소쿠리 투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본투표를 해가지고 아예 그 기간을 딱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본투표를 하루에 한 장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노태하 선관위원장 말대로 지금 이제 이걸 정치권에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진영에 따라서. 그렇다면 한다면 이걸 유리한 쪽이 지금 민주당 쪽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동의를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까. 이건 좀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요. 맞습니다. 만약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제 좀 공론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워낙에 이 보수 쪽에서 좀 비토 여론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요 사전투표 기간 내에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 안 하겠다, 매 시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좀 의혹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안 되죠. 안 된다. 예. 왜요? 네. 어차피 의심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든 의심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 설득 안 되잖아요. 아 그런데 잠깐만요.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동아일보에 며칠 전에 인터뷰한 것이 며칠 전도 아니네 오늘 어제였네요. 인터뷰한 것이 단독으로 실렸는데 여기서도 인정한 게 뭐냐면 외부 인력이 30만 명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조금 본인들도 일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메시지 전략이 몹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저런 식으로 어설프게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부인.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설픈 해명이나 어설픈 뭐 이런 거 해봤자 계속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만 계속 강화될 뿐이고 아예 확고하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뭔 소리냐, 우리는 참관인들이 보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개표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이 확실한 입장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말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냥 쭉 고수했어야 됩니다. 저렇게 막 좀 부실했던 것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막 이러면은 더 신난다고요.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막 이러면서 더 달려들고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슈퍼챗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더 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온갖 종류의 음모론, 뭐 달창육 음모론, 무슨 음모론, 뭐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쩌고 막 이런 것들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의심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의심병자들을 소외시키는 전략밖에 가능한 전략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선관위가 처음부터 훨씬 더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도 부실한 사전선거 제도의 희생양이 아닐까 싶어요. 사전선거 제도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2014년도에 급조됐어요. 그건 그렇죠. 그냥 투표권자의 편의만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예외가 원칙보다 앞서고 있잖아요. 이틀이나 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요. 예. 이러다 보면 당연히 부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비직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선거 자체는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선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관과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쫙 모여가지고 의사를 한 번에 확인하고 그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의사 결정과 확인이 집단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의 선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고 그 전에 이제 이 비례대표제에 들어가고 막 하면서부터 막 산식이 생기고 날짜에 갭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거날 보니까 저 사람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간단한, 정말 이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모두가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괴리가 생긴, 거기서부터 의혹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전투표제 때문에 결과가 바뀐 지역구가 제 생각에는 수원정인가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나오고 그 이화여대 막말했던 그 지금 당선돼 있는 그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한 다음에 이제 그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합니다. 막말을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니까 찍었던 그 사람들의 표는 왜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제가 선거 기간 자체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줄여버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기간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피선거자들은 선거운동의 기간 동안 충분히 선거운동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받는 형.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표 선거구에서 직접 자기가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연장선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을 앞당겨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운영의 그 충실과 부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여러 번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옛날부터요. 예. 지금의 제는 오히려 선거운동을 기간을 줄이고 민심의 왜곡을 갖고 오고 본 원칙보다 예외가 앞서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투표자들이 너무 편해하니까 이거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본투표를 없애고 사전투표 방식을 그냥 본투표로 바꿔버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틀 3일을 그쵸?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이틀 3일 마지막 날에 그냥 다 그 개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 삼는 게 자기가 지역구에선 이긴 것 같은데 사전투표 까보니까 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논란을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이 투표 날짜 자체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안 되고 최대한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지 말고 분산되어 모여 있어야 되고 어쨌건 우리가 이제 지역을 기반한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투표라는 게 그러면은 이 투표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저는 사전투표를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납득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 중에는 음모론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음모론 장사에 혹하는 분들은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또한 우리의 국민이고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비례대표제의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지만 투표가 딱 끝난 그 시점에 내가 찍은 그 사람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면 그건 좋은 선거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네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최대한 단순해야 된다. 투표제는 이런 입장이죠. 맞네요.